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7년 마수락 제8회 시험 6부 시작하겠습니다. 20일 글갱이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글갱이질은 자체의 유분을 올라오게 해서 털에 윤기를 준다. 2. 글갱이로 살이 많은 부위에 모근을 마사지할 정도의 압력을 주며 원형을 그린다. 3. 글갱이는 고무나 금속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오물이나 빠진 털 제거에 쓴다. 4. 글갱이는 말의 발굽에 손질하는 손질 용구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말 손질하기 글갱이 사용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글갱이는 단먼저 말씀드리면 발굽에 쓰는 게 아니죠. 몸에 쓰는 거죠. 그래서 발굽 손질 용구라고 하면 청솔이나 붓, 발굽하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갱이가 가장 많이 말한테 쓰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말 전체적인 면적을 말 몸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책에서도 글갱이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 있고, 좀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를 글갱이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갱이는 이제 자체 유분을 올라오게 해서 털에 윤기를 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글갱이질을 하면은 거기에 그런 마사지도 되고, 불필요한 각질이나 먼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글갱이로 질한 다음에 그거를 잘 털어내야죠. 그 먼지 막 되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살이 많은 부위에 모근을 마사지할 정도의 압력을 주며 원형을 그린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글갱이는 고무나 금속,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오물이나 빠진 털 제거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금속 글갱이는 얼굴, 다리 옆구리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얼굴이나 다리에는 고무 글갱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말을 손질 안 해보셨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사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참고차 준비했습니다. 위에 있는 게 금속 글갱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페이지는 특정 부위만 쓰지 말아라 했는데 그림이 붙어 있는 설명에는 절대로 이 금속 글갱이는 말한테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 금속 부분을 잘못하면 상처가 나겠죠. 그러니까 말한테 쓰지 말고 몸통용 소를 청소한 데만 써야 된다. 그리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털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도 이거는 말한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글갱이, 이게 일반적인 글갱이죠. 플라스틱과 고무, 그래서 왼쪽이 플라스틱, 오른쪽이 고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초지에 방목되었던 말에 들러붙은 진흙 등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얇은 채모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말에게 직접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갱이질 잘해주면 진짜 말이 번쩍번쩍 빛나죠. 네, 뭐 어쨌든 말 손질하는 도구 중에서는 가장 글갱이가 처음에 나온다면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돼봅니다. 22. 경석봇이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수가 먼저 상체를 올리지 않는다. 2. 무릎을 펴지 않고 등자를 내밀지 않는다. 3. 허리를 구부려 뒤로 젖히지 않는다. 4. 상체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 말만 조금 바꾸고 문장만 조금 바꾸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2020년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다른 거를 좀 바꿔서 냈지만 어쨌든 요것도 한 3, 4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경속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체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 2. 기수가 먼저 상체를 올리지 않는다. 3. 무릎을 펴고 등자를 내밀지 않는다. 4. 허리를 구부려 뒤로 젖히지 않는다. 5. 상체를 올릴 때마다 다른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주먹을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무릎을 펴지 않으면 등자를 내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경석보가의 상체를 이제 박자에 맞춰서 올려주는 건데 무릎을 펴지 않으면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등자를 내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거의 내용은. 그래서 무릎을 펴고 등자를 내밀지 않는다. 이제 주의할 점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작년 시험에 주먹을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말을 바꿔서 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원형 운동에서 회전 시 주의할 점 중 옳은 것은 1. 고삐는 어떠한 경우에도 뒤쪽으로 끌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인다. 3. 필요시 다리 주먹 등 부조 조작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채찍은 필수로 들고 타야 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 원형 운동에서 외방 자세 회전 부분을 낸 것 같아요. 저 그 문장 그대로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됐고, 뭐 평소에 말 타셨으면은 이 내용 몰라더라도 고삐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끌어 사용하면 안 되죠. 요거는 다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이지 않도록 한다가 예,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삐를 벌렸을 때 팔꿈치를 목 쪽에 붙여버리면 고삐를 벌린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다리 주먹 등 부조작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리 주먹 등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수의 오대로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부조 조작은 항상 해야겠죠. 특히 다리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낸 약간 문장을 바꿔서 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찍 관련 내용은 원형 운동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 생각에도 채찍이 굳이 필요할까요? 물론 잘 타면은 그러니까 원형 운동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기습 능력이 있으면 채찍이 필요 없을 테고 일단은 뭐 잘 안 된다 말이 잘 안 나간다 하면 채찍을 쓸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필수로 들고 타야 된다 이렇게 좀 확정적인 표현은 답이 그러니까 확정적인 표현은 좀 이렇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옳은 걸 찾을 때는 답이 아닌 경우가 그리고 틀린 거를 찾을 때는 그게 답인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깔집은 흡수성이 좋은 깔집, 말의 배설물과 섞이면 열과 암모니아가 발생된다. 썩는데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기가 쉽지 않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에 좋다. 1. 밀집 2. 대패밥 3. 볏짚 4. 대맥집 이거, 이거 그냥 봐도 세 개는 집인데 하나는 밥이잖아요. 그렇게 찍으면 맞습니다. 예. 좀 이게 그 순간 마학인가 착각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마술하게도 한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에 걸쳐서 깔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흡수성이 있는 깔집하고 배수성 있는 깔집을 먼저 구별을 하고 그리고 배수성 있는 깔집 중에서도 이제 특징 여러 가지 이런 걸 잡아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흡수성 있는 깔집은 피트모스,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종이, 토탄 등 되는데 잘 보면은 나무랑 관련된 게 좀 흡수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흡수성 있는 깔집은 말의 배설물과 섞이면 열과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돼요. 예, 흡수를 하니까 열과 암모니아 발생하겠죠. 그리고 썼겠죠. 그래서 말의 발급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배수성 있는 깔집은 밀집, 연맥집, 대맥집, 볏집 다 집자로 끝나고 풀이죠. 풀 종류 같은 경우에는 흡수성이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배수성 있는 깔집은 기생충의 알, 먼지 등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보면 풀이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올 테고요. 아까 흡수성에 있는 깔집은 주로 나무 종류인데 나무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가공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생충이 알, 먼지 이런 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오는 그런 배수성 있는 집 종류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생충의 알, 먼지 이런 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기존에 감염될 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다 집인데 하나 대패밥이 있으니까 2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대패밥의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근데 거의 다 대패밥 쓰지 않나요? 마장이 거의 다.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때 마방을 치우기가 용이합니다. 대패밥이. 그리고 호흡기 질환 있는 말의 깔집으로 매우 좋고 썩는데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25 아래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볼태, 권승, 6m 이내 원운동 2. 사승, 말의 운동 과목 중 구불구불 타기 3. 보법, 마필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 4. 트래버스, 허리를 안으로 정답은 3번이죠. 그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마장마술의 응용훈련에 나온 내용하고 용어 정리에 나온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볼테 같은 경우에 10m 이하의 원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반윤승이 4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장마술 응용 훈련편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책 맨 마지막에 용어 정리에 보면은 볼테는 권승 6m 이내 원운동, 4승 말의 운동 과목 중 구불구불 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틀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맞게 표현했는데 저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답으로 해줘야 되는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여러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거잖아요. 요 상황에서는. 근데 보법 같은 경우에는 100% 저건 답이 옳지 않은 겁니다. 100%. 그래서 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답이 아닌 거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가장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하면은 1번, 2번은 이제 용어 설명에 맞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마장마술의 응용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면 왠지 10m를 권승이라고 하고 직선 연결되는 반윤성 사승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용어 정리 편 요거에 충실하게 답을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법은 말의 걸음을 나타내는 말로 평보, 속보, 구보 이걸 일컫는 거고요. 문제의 마필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은 부조죠, 부조. 그래서 보법과 부조를 꼬아서 낸 거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어 정리 부분을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책을 읽을 때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마술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용어가 충실하게 좀 나와 있어서 어쨌든 책을 볼 때도 도움이 되고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마지도자작의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7년 마술학에 드디어 마쳤네요. 예. 어쨌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